녹화를 제가 안 하고 있었네요. 예, 자, 다시. 그 문제 1번, 오늘 그 첫 번째 문제, 조림 수종의 그 선택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. 라는 이제 문제로 시작을 할 건데, 그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, 일단 그 답을,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그 해볼 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그때. 오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일단 오늘 약수령이고, 그래서 일단 큰 타이틀로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는 조림의 개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림 수종에 대한 그 선택 원칙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례,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결론 정도. 이 정도로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,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을 그 봐도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뭔가 좀 방대하다라든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나름 이제 제가 그 필기 공부할 때 노하우 좀 알려드리자면은, 이러한 그 각종 뭐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러한 그 원칙이라든지 그런 뭐 원리, 그런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때, 저는 항상 이런 그 원칙을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1차원적인 그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으로,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본다든지, 그리고 환경 경관적인 그 부분을 본다든지,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조림 수종을 선택할 때 그 각 그 경제적으로, 환경 경관적으로,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, 이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라는 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그 조림의 개요를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, 저는 첫 번째 일단은 조림에 대한 정의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. 조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뭐 어떻게 적어보면 괜찮을까요? 한번 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좀 채팅에다가 한번 좀 적어봐 주시겠습니까? 오늘 한번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또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, 또 거기서 혹시나 또 좋은 멘트 있으면은 또 활용을 한번 해보고,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. 일단 그 조림에 대한 그 개요, 뭐 혹시 뭐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지. 예, 아무도 좀 반응이 없으신데, 예, 저는 일단은 그러면 이 조림을 이렇게 개요를 하면은 조림을 그냥 이렇게 그 시작을 해줄 것 같아요. 조림이란 우리가 이제 그 숲을 그 갱신하기 위해서 이제 벌채 이후에 실행하는 아주 그 기초적인 단계로 그 조림을 뭐 명명한다라는 식으로 정의 내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림 방법에는 일반 그 실생묘 조림을 통한 그 식재 조림이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파종 조림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용기묘 조림,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조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요를 적어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번으로 이제 두 번째 달라고 내려와 가지고는 조림 이제 수종이 이제 선택 원칙이 있겠죠. 이제 그럼 이제 조림 수종에 대해서 선택 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. 제가 이제 그 자료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, 먼저 제일 첫 번째 생태적 생물적 원칙이 있고, 그 다음에 경제적인 원칙이 있고, 그리고 경제 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림 수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림 그 기술적 가능성,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림 수종의 그 활용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계획화, 뭐 어떤 그 방식으로 뭐 이제 그 숲을 조성을 하고 향후 이제 벌채를 하고 벌채 시기를 결정을 할 것인지, 그 부분은 이제 총 6가지로 이제
그 고려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가서는 이제 그 생태적 생물적인 원칙이 있어가지고는 우선 첫 번째 자연 군락 그 결정이라든지 그 향토 수종적인 측면, 그리고 이제 입지 조사라든지 평가, 그리고 이제 인본 환경에 대한 영향,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종별 입지 요구, 그 다음에 이제 수종별 또 조림 특성이 있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수종별 그 조림에 대한 위험성, 그리고 이제 갱신 전에 그 인분에 대한 그 상황 판단, 예, 이렇게 이제 그 생태적 생물적인 원칙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두 번째 그 경제적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먼저 이제 수종이 어떤 수종으로 심을 것이냐 그 결정을 내리고, 그 다음에 재질적인 부분에서 그 재질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, 그리고 이제 재적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 인목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연수 동안에 얼마나 자랄 것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랄 것인지에 대한 고려해야 될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생산적인 측면, 그리고 미래의 그 목재 시장적인 가치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낙엽송을 심는다고 가정을 할 때, 이게 보통 이제 낙엽송이라 하면은 공사유림 기준으로 해도 벌기량이 지금 40년입니까? 30년입니까?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키워야 되는데, 그 30년 이후에 과연 낙엽송의 가치가 지금 이 정도에 준하는 그런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,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게 이제 경제적인 원칙으로 이제 5가지 고려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경제 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그 환경 그 경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제 뭐 홍수 그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질 관리, 그 다음에 눈사태라든지 산사태로부터의 보호,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정화 기능,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방지 효과, 그리고 그 휴양적인 그 휴양림 조성, 그리고 이제 뭐 경관 형성적인 측면, 이런 그 부분이 이제 경제 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조림 수종의 이제 선택 원칙을 이제 완료해 주시면은, 이제 세 번째 사례 부분으로 이제 와가지고는 사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 사례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, 정말 다양하게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첫 번째가 여기 혹시 그 조림 그 설계라든지 시공사업 그걸 만약에 해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, 거기서 이제 뭐 조림 뭐 실시 설계를 한다든지 그 시공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, 그리고 감리 용역을 하면서 그 수종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할당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 그 수종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저는 맞춤형 조림 지도라고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이게 그 문제 자체가 조림 수종의 선택 원칙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한 그런 그 산림 사업의 범주보다는, 이제 개인이 자기 그 본인 그 소유의 그 산에다가 그 나무를 이제 식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, 그런 적인 측면에서도 조림 수종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뭐 그 수종 선택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저는 맞춤형 조림 지도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이 맞춤형 조림 지도라는 게 뭘까? 라고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, 이 맞춤형 조림 지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산림 소유주가 사실 이 산림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림 소유주가 만약에 뭐 내가 한 산을 한 3헥타르 정도 가지고 있는데, 이 산에다가
나무를 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어야 제일 잘 자라고,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중에 이 나무들을 키워봐가지고 그 벌채를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수종이 가장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하고,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이제 그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제 산주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그 만든 것이 이제 맞춤형 그 조림지도고요. 이 맞춤형 그 조림지도는 그 지금 현재는 그 1대 25,000 지도상에서 뭐 지형이라든지 뭐 기후 요건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총 뭐 인자 개수가 한 28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28개 인자를 고를 해가지고 그 적지에 가장 최고 알맞은 적수를 선정하는 그러한 그 모범 그 지침이 되는 것이 맞춤형 조림 지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는 지금 1대 25,000 지도상에서 이게 맞춤형 조림 지도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, 이게 계속 이제 1대 5,000 지도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하고 좀 더 크게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산주들이 이제 이런 그 조림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되는 그 정책적인 체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제 조림 사업을 하면서 뭐 실시 설계라든지 감리 그리고 시공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조림 수정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는지,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그 맞춤형 그 조림 지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기 사례적인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결론 그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그 조림 그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산림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에 대한 결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 아니면은 뭐 책임 기술자로서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환경 경관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조림 수종을 그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문제는. 예. 이게 그 오늘 그 문제 1번 조림 수종에 대한 그 선택 원칙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이상 이거고요.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그 여기 그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나는 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또 부분도 있으면은 그 나중에 또 별도로 뭐 여기 뭐 결론 부분이라든지 아까 첫 번째 그 개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례 부분에 언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꼭 뭐 사례라는 게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지 이게 맞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때까지 그 산림기술사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동안 이제 그 산림 사업도 수행하면서 이제 제가 뭐 보고 듣고 이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,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에서 참조만 하시고 혹시나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또 여기 이 방에서 제시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별도로 그 시험을 그 치러 가셨을 때 뭐 별도로 이제 그 답안에다가 언급을 해 주신다든지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이게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,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